자,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는지, 라이브 송출 잘 되고 있는지, 선생님 그 어떤 단톡방에 계신 분들 있죠?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경기도 학생들 많이 안 왔네요. 그죠? 하기야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달이나 남았네요. 발표일이. 뭔가 좀 불타오르지 않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불타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불타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양하는 거 좀 빨리 해서 좀 불타올라서 좀 최종 학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그죠? 자,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죠? 사실은 아침에 인천 특강 때도 잠시 하겠지만, 선생님 아직 강의가 정확한 10시 한 15분 정도 끝났거든요. 10시 15분에 끝나가지고, 수원까지 가려면 보통 거의 자정되면 거의 도착해요. 잠깐 요기하고 가면.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군혈안 자료 같은 거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군혈안 자료 같은 거 나눠주려고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군 자료도 또 다른 자료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리할 게 지방직은 너무너무 정리할 게 많아요. 사실. 국가직처럼 뭔가 좀 정형화된 어떤 면접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직은 지역별로 특징이 다 있고, 심지어는 대구 교행 같은 경우는 인문학 면접이 있어가지고, 인문학 도서를 읽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핵심 내용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 한 3시까지만 좀 하고 자자 했는데, 커피를 좀 마셨어요. 많이, 저녁에. 피곤도 하고 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까지 12시간 서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잠 한숨 안 자고 왔어요. 아침에 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6시 반인가 올렸잖아요. 강의 몇 시부터 탄다고 했잖아요. 잠을 안 자고 올린 거예요. 선생님들 미쳤죠? 내가 봐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인천 특강을 하는데 약간 비몽사몽 이런 어떤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가 방금 사실 이제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있죠? 교무실에 가가지고 잠시 한 40분 정도 자고 지금 왔어요. 자고 나니까 조금 낫네요. 40분이라도 자고 나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죽겠더라고요.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사람 미칠 일이더라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죠?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간에 빨리 근데 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방직 강의를 하게 되면은 경기도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2019년도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천 학생들이 가장 열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경기도 학생들이 좀 열정이 있어요. 의외로 경기도 보면은 상당히 열정이 있어요. 좀 적극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경기도 우리 예비 공무원들께서 뭔가 열정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하고 맥시멈 3시간 한 30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강의를 할 건데 그 모든 걸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좀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혹시 여러분들하고 어떤 질답 시간을 혹시라도 가질 수 있다면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장마죠. 이제 장마라고 그러죠. 그죠. 아침에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혹시 밖에 비 오나요? 밖에 안 오죠. 날씨는 흐려서 나는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당히 그랬죠.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고 싶어서 메이크업도 6만 원 주고 하고 왔죠. 그죠. 아니 잠을 한숨도 안 잤단 말이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언론이 민낯살롱이라고 좀 노량진에 잘한 데가 있어요. 민낯살롱이라고 꼭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 민낯살롱 검색해서
그죠? 예. 근데 이제 하고 6만 원 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좀 살짝 가렸죠, 여기. 자, 좋습니다. 에이, 좋아요. 자, 에이.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메이크업 받을 수 있죠? 아니, 왜 그것이 웃습니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잠 한숨도 안 자가지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라이브를 대부분 라이브가 지금 모두 몇백 명은 듣고 계실 텐데, 그래, 안 그래요? 너무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자, 경기도 면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한테는 여기 자료를, 여기 2021년도 재면접 현황이라고 있어. 2021년도. 여기에 보면 지역별, 직렬별로 싹 나와 있어요.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 현강 학생들만 나눠주려고 복사했죠. 라이브 듣는 학생들은 절대 안 나눠주죠. 왜?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좋습니다. 자, 좀 더 나눠줄게요. 자, 시간 끝나고 나눠줄게요. 자, 라이브 듣는 학생들은 절대 안 나눠줍니다. 자, 2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 올해 지방직 면접에 선생님이 우리 경기도 예비 공무원님께 전달하고 싶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지방직 면접을 마무리해보자 그 말이죠. 자, 이 뜻이 뭐냐?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회를 꼭 잡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단어는 일기일회 이 말이 이것을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봤죠. 인생에서 평생 살면서 자기한테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3번 중에 한 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 될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간절함 가지고 공부해라. 사실 어떤 수험기간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이내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사실 또 면접에 또 떨어진 아픔을 겪고 다시 잡이 온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집에서 가사일 하시면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년 동안이 운 좋게 계속 커트라인 근처에서 떨어져서 3년, 4년, 5년 걸려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합격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3번 중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헛되이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헛되이 날려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꼭 기억해줬으면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있잖아요. 선생님이 솔직히 말씀해서 한 가지 후회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은 사실은 경기도 재면접 현황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소리 같지만 내 스스로 이번에 내가 반성을 하면서 느낀 게 뭐야? 반성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얘들한테 좀 더 진실을 좀 알렸어야 되는데, 사실을 좀 더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도 어쩌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미흡한 단어죠. 합격을 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미흡한 단어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미 과거에도 사실 통계 자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최소한 면접 강의를 하는 사람은 학생들한테 좀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한테 대충 해도 보통은 만든다. 나는 그런 소리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사실 이런 통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통계 자료를 또 모아놓은 자료도 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비공개한 게 많이 있어요. 아니, 나부터도 사실 참 부끄럽게 혹시라도 내가 미흡한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잖아요. 혹시 수강생이 좀 적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말로만 스티마 선생님은 단 한 사람의 미흡도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우수를 받도록 하는 것.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냐. 난 내 스스로 반성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면접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떤 어려운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표를 보면서 내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일부 학원가에서 말하는 대충해도 면접만 보면은 합격한다. 그리고 어떤 재면접 가면 무조건 다 보통으로 수료하면 된다. 다 그런 것들은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쉽게 말해서.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사기는 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찾아올 어떤 인생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힘든 과정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온 만큼, 그잖아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설령 면접에서 예를 들면은 전체 어떤 필기 합격자 중에서 있잖아요. 합격자 중에서 한 5 내지 6%가 미입으로 떨어져요. 미입으로. 근데 5%, 6%라는 비율이 실제로 상당히 큰 비율이에요. 서울시도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이 재면접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5 내지 6%가 미입 떨어져요. 그중에서 8, 90%가 고득점자라는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 고득점자가 8, 90%가 다 고득점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입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라는 이야기예요. 팩트. 100% 정확한 팩트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는 특이하게 미입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면접 제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수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보통 면접관이라면, 일반적인 면접관이라면 미입보다는 우수를 더 주고 싶어 하지. 그렇지. 보통 왜 면접관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엄마 친구이고 아빠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는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그래서 성적이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그래서 왜 여러분한테 일기 1이라는 말을 썼냐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설령 내가 안 좋다고 해서 있잖아요. 안 좋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죠. 어차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 반대 같은 경우는 우수 받기가 더 쉬워요. 실제적으로. 원래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만 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만 드리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실제 팩트가 팩트. 자,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수라는 것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도는 우수를 두 번을 받아야 되느니, 그잖아요. 그런 어떤 이상한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또 갑자기 올해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잖아요. 우수를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두 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쉽지가 않죠. 그죠?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통 그래서 경기도 지방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어떻게 인식해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특정 학원이라든가 특정 학원에서 여론몰이 시키는 거예요. 지방직은 100% 성적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보통 1.3배수를 뽑죠. 1.3배수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100명을 상대로, 선생님도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낫습니까? 30명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명의 입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강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죠. 100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0명이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우수를 더 맞도록 강의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가 보통 빡세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빡센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빡센 면도 있어요. 무엇이 빡세냐? 자꾸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도시켜요. 여러분들의 감지에 있는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최대한 찾아내서 면접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힘들죠.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강의하는 법 22년을 강의했어요. 그러면 편하게 강의하는 법은 아주 쉬워요. 기출 세트, 기출문제 나오면 한 거 선생님 예상 문제 100성 뽑잖아요. 거기다 답변 달아줘요. 선생님이. 그거 주면 끝나요. 그걸 못해서 안 하냐?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이틀이면 싸만들어요. 이틀이면 싸만들어요. 모범 답변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 떨어질 확률보다 합격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 강의 딱 2시간이면 끝나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그렇잖아요. 예? 면접 강의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거 못할 것 같아. 22년 강의 선생님은 책 없어도 여러분들하고 2달 동안, 1달 동안 밤새도록 강의라도 강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면접을 준비해서는 절대로 우수우수 바뀌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는 자칫하면 예를 들면 미입 사태로 해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일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열심히 내가 선생님이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일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종 합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재면접이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를 들면 재면접 대상자가 570명이었어요. 필기 합격자 중에서 570명이 재면접 대상자였어요. 570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이 중에 또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사람까지 이거 지역까지 있었다면 좀 더 그 숫자는 많아졌어. 거의 6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드러난 숫자만 정확하게 57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필기 합격자 전체 중에서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수강생 예를 들면은 30% 정도는 들어요. 선생님 수업을 경기도에서 보통 그 정도 들어요. 그죠? 과거에는 KG 패스를 있을 때는 거의 7, 80% 선생님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수강생들은 선생님 항상 재면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수인지 미입으로 재면접을 본지는 그 학생도 알고 선생님도 후기를 복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선생님 재면접 대상자면은 우수건 미입이건 선생님은 또 개인 교총을 또 해줘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학원이 폐쇄를 했어요. 밖에서 4인 이상을 만날 수 어디서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 장마철에 비 오는 날 외곽 그쵸 사람들 없는 있죠? 공원 있죠 공원. 비 오는 날 공원에서 3일인가 4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 코치를 했어요. 그 대상자가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불과 20, 3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570명이나 숫자 중에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15명 미만이었어요.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재면접을 받았으면 다 선생님 제자들은 연락을 하겠죠. 내가 또 단톡방 이야기 해주니까 다. 그리고 문자까지도 발송하니까. 재면접 선생님 봐줄 테니까 와라. 그럼 다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다 오겠죠. 그 인원이. 그런데 선생님 제자는 이 중에서 절반이 또 우수였던 죄송한 것은 선생님 제자 중에서 8, 90%가 아니 거의 90%가 미입으로 재면접을 보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우수로 재면접을 봅니다.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우수로 합격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정확하니 나한테 직접 개인 코칭을 받고 합격한 사람이 1배수 밖에서 8명이에요. 어떤 말이 되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차피 우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체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지방직은 인식이 있잖아요. 성적 순위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학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은 나쁜 행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면접 준비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있잖아요. 선생님 수강생들을 불과했더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 550명은 도대체 이 중에서 550명은 최소한 400, 한 7, 80명은 다 미입일 텐데 과연 이 학생은 도대체 어디서 미입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맡길게요. 그잖아요. 상상이 맡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미입을 도대체 받았겠느냐. 여러분들은 상상이 맡길게요. 상상이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떤 면접의 면자도 모르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스피처학원 포함해서 자질 없는 사람들이 면접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해도 이런 숫자를 만들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피처학원 돈 내고 다니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도대체 이 인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재면접, 수험생 간절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재면접을 다 줬어요. 집담이 공원에서 비 오는 날, 그렇잖아요. 수원 저기 공원에서 사진도 있어. 나중에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해갖고 1대1 코칭 해주고, 쥐상 주고, 못하니까 나는 그걸 간절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2021명이 한 명인가 2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요.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2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때는 2020년대에는 20명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미입으로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쨌든 간에 다시 재면접을 봐가지고 보통을 봐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수우수 받고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선생님이 1대1 코칭을 다 해줬었어요. 1대1 코칭을. 그런데 작년에도 안타깝게 한 명인가 두 명이 또 선생님 제자 중에서 나머지는 다 다시 재면접 봐가지고 다시 보통 받고 합격을 했고, 또 우수우수를 받고 합격한 사람도 또 그 일부가 있었고,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한두 명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잖아요. 한 명은 정확한데 두 명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재면접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재면접 떨어지는데 선생님 수강생은 왜 그런 일이 결과가 나오냐? 바로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선생님 나름대로 노력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왔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그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왜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우수가 없냐?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성적순이라면 사람들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가 컷라인이에요. 그럼 우수를 2번 맞아야 돼.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리 이미 지방대 학생들은 성적순이다 이런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면접을 컷라인이 1배수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가지고 내가 정말 도전해가지고 우수를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요. 만약에 1.1배수 밖에서 내가 우수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간절하게 생각한 사람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그냥 면접 한번 대충 한번 보지. 거의 대다수가 한 7, 80%는 80%가량은 아마 대충 보지. 그리고 컷라인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이라는 것도 잘 안 들어요. 왜? 이미 그 이상한 어떤 우리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이런 어떤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그 자체가 대충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대충 준비하면 우수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당연히 못 나오겠죠. 대충 준비하면 어떻게 우수를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미유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하중에 1배수 밖에서 우수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사람들은 20%채 안 돼요. 거기서 우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진다면 적지 않은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1배수 바뀔지라도 한번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평택 간호직을 먼저 시험 봤죠. 평택에서 선생님 제자가 한 분 있어요. 여학생이에요. 필기컷이었어요. 필기컷. 그때 국가직에서 아마 그 학생이 재면접을 받았다고 국가직 실적고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국가직 학생들이 뒤에서 참관을 다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치진 않겠죠? 그 선생님이 실적고청을 똑같이 했어요. 학생들, 야, 너희들 평가해봐라. 그랬어요. 간절하니까. 그 학생은 무조건 첫 번째 우수 맞았으니까. 또 우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 선생님이 국가직 수강생들이 다 인강도 일부러 내가 녹음까지 했어요. 그 마이크 녹음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했죠.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눈 감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 눈 감으세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니까 재면접은 우수냐 미입이냐. 자,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돼. 너희들 들었을 때 우수 같아 미입 같아. 자, 우수 손들어. 좋아. 아이고 애기 미입 손들어. 우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긴장한 거죠. 아니 전부 다. 약 4, 50명 되는 어떤 참가하는 사람이 다 우수로 손들었어요. 그럼 100% 우수죠. 사람들은 똑같죠. 진짜 우수예요. 선생님은 알죠. 그리고 그 여학생 결과적으로 재면접을 받아서 또 우수를 받고 최종 합격을 했어요. 더 웃긴 것이 재밌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평택에서 간호직에서 정확한 재면접 이론이 5명인지 6명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러니까 숫자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강의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재면접별 간호직 내가 재면접이 이번에 간호직도 은근히 많았어요. 시군별로. 그것까지 조사를 내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평택은 알죠. 5명인지 6명인지 재면접을 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제자 중에 또 필기컷을 받기에는 걔는 보통을 받았어요. 보통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걔는 당연히 보통을 받았으니까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웃긴 또 희한한 어떤 행운이 관운이 발생한 거죠. 재면접 대상자가 5명, 6명 중에 선생님 제자 우수 3명을 빼버리면
나머지 얘들이 전부 다 고득점자였고 그들이 다 미입으로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필기 컷인데 보통 맞은 필기들이 성적 좋은 애들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보통 받은 필기 컷들이 다 최종 합격해버린 거예요. 이런 행운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공무원 면접은 간운이란 게 확실히 있구나. 자기도 그 톡을 내가 그대로 내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줄게 제가. 자기는 기대도 안 했다 이거. 어차피 보통이 평점을 받았으니까 제 면접을 안 갔으니까 우수를 못 받은 거잖아요. 기대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합격 문자가 날라온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한테 있어요. 그다음 후회 없이 면접 준비를 다 했다. 비록 내가 우수를 못 받았죠. 그 말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다. 100%.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인가 정확한 2018년도인가 있었어요. 양준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농업직이 있었어요. 농업직이죠? 예. 2명을 뽑는데 3명을 패락을 했어요. 2명을 뽑는데 3명을 패락했어요. 자, 2명을 뽑는데 3명. 보통이.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있어요. 3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등이 예를 들면은 무조건 3명 다 보통을 2명이 선발, 2명 선발. 2명 선발이죠. 예. 2명 선발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2명 선발이죠. 2명 선발이죠. 2명 선발이면 당연히 보통의 평점을 다 받게 되면은 1등하고 2등만 합격해서 3등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3등이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우수를 2번 받을 수밖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3등이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나이 24살. 예, 더군다나 직렬도 농업직이에요. 농업직.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할게요. 농업직이었죠. 농업직. 예, 농업직. 24살. 경험하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그 해당 시군에 연고도 없어요. 해당 시군에 연고도 없어. 24살 연고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최악이죠, 최악.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규 수업을 실강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쉬는 시간에 선생님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번에 너무너무 합격하고 싶다고.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방법 좀 알려주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런 방법 있으면 네가 나 알려주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니 그 너무나도 간절하다고 선생님 정말로 하고 싶다고. 아르바이트 막 하고 막 그런 학생이에요. 아주 열정은 있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얘가 당돌합니다. 아주 당돌해요. 야물다 이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계속 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얘가. 짠하더라고. 야 그러면 지방직은 있잖아.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대한 애정이거든. 그리고 직렬에 대한 애정이거든. 지역의 애정도 보이면서 직렬의 애정까지 두 가지를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한번 해봐라. 네가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때가 장마철이었어. 더군다나 더. 장마철 비도 엄청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만약에 너의 입장이라면 선생님은 해당 지역에 가서 3일이 됐던 면접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일이 됐던 4일이 됐던 5일이 됐건 해당 지역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촌의 일손들을 도와주겠다. 이 집 저 집. 그리고 그 농촌부들한테 한 사람 힘든 점을 물어보겠다. 예. 한마디로 내가 양주시인가 남양주시 확실히 양주시가 맞을 거예요. 양주시라 하잡시다. 양주시에 바라는 점. 우리 농민들이 양주시에 바라는 점. 예. 그런 것들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죠. 조사를 해봐라. 그런데 나는 그냥 또 던진 말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 진짜로 장마철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예. 직접 양주에 조그마한 어떤 더군다나 이 학생이에요. 그잖아. 예. 그잖아. 세상에나 실제로 그 장마철에 비 오는 날 가지고 3일 동안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있잖아요. 밥도 얻어먹으면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농민들을 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16명인가 15명인가 만나가지고 예. 우리 어떤 그 농민들이 바라는 점 다 조사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면접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면접을 결국을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까지 좋아하겠죠. 결국은 우수를 2번을 받고 최종 합격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2등이 떨어지겠죠, 자동으로. 2등이 떨어졌어요, 2등이. 그잖아요. 2등까지 합격시키는 게 아니에요. 2명 선발이면 2명을 맞히니까 3등이 우수가 돼버리면은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고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더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이 학생도 여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다른 학원 다녔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인터넷 공사에 이런저런 난리를 쳤죠. 비리가 있었지 않냐. 어떻게 우수를 2번 받을 수 있냐. 걔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도 내가 좋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걱정이 되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면접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했다고. 네가 밝혀라. 당당하게 밝혀라.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마 더 논란 키우기 싫대요. 하지만 나는 당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달아줬구나. 네가 노력했던 과정들. 아니요, 선생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이 마치 비리 때문에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팠죠. 예. 그 물론 결국은 이 학생은 지금 근무 잘하고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소수직렬에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노력 앞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실 면접 강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정보 전달해주고, 그잖아요. 왜? 이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항상 내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한테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입을, 경기도가 잔인한 겁니다. 미입을 2번 맞고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것이 극복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3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우수우수 받는 건 쉽지는 않아요. 경기도가. 하지만은 그 우수우수도 최선을 결국 다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자 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평점표를 보시면,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5가지 평점 요소가 있어요. 가나, 다라, 마. 5가지가 있죠? 예. 보통, 면접관이 경기도는 3분이 나와요. 그럼 면접관 3분이라면은, 과반수라면은 2분이 되겠죠. 예. 2분이 돼요. 면접관이 3분이 나오니까. 면접관은, 예를 들면, 3분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국가직이 2분이시고, 예? 왜 둘둘 그러세요? 3분이시라고. 국가직은 2분이시라고. 자, 갑자기 선생님이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렇게 3명 중에 2명이죠. 가반수는 2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수 같은 경우는 3명의 면접관이 평점 5가지 평점에 2명 이상이니까 2명 또는 3명이겠지. 그러니까 두 분 A, B, C가 있다면 A, B 면접관 올상에 나와야 돼. 그죠? 올상에 나. 그러면은 사실 면접관 3분 중에 A, B가 됐건 A, C가 됐건 B, C가 됐건 올상을 줘야 돼. 결국 쉽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를 별로 많이 안 줍니다. 보통 상하고 중을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그잖아요. 상하고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를 좀 많이 줘요. 경기도가 특이해요. 경기도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하고 중을 많이 주면은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면접관 2분 중에 한 분이 상이 5개고 중이 4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면접관들이 상의를 좀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떠시냐고. 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학생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의 항목에서 저는 중을 줬지만 이런 명 때문에 중을 줬습니다. 그럼 상을 준 사람이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상을 줬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죠. 그러면 상 줘도 되겠네요. 그러다 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수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잖아요. 당연히 미입을 줄 때도 미입이 결과가 나왔다면 상의를 간단히 하겠죠. 그냥 하지는 않겠죠. 그것도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면접 비율이 작년에 5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미입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 2가지 경우예요. 의원은 이렇게 이 5가지 평점 조정 요소 중에서 예를 들면은 2개 항목을 한 사람당 최소한 2명이, 최소한 3명 중에 2명이 예를 들면은 5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하가 나오면, 그러면은 미입이 돼버립니다. 미입이. 2명 이상이 화가 나와버리면 미입이 돼. 항목에 상관없이 2개 미입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이것이 제일로 예를 들면은 미입 나오기가 쉬워요. 면접관 과반수죠. 과반수 중에서 이제는 또 다른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 2가지만, 예를 들면 뭐 A, B 혹은 B 혹은 A, C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하고 다를 하주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라를 하주고 2개씩 나왔잖아. 2개 이상이 나왔어. 그럼 미입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나와도 하를 나와도 미입으로 탈락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똑같은 항목. 그러니까 가에 예를 들면 면접관 3분 중에 2분이 하를 줬다 그 말이야. 혹은 뭐 A하고 C가 예를 들면 마에서 항목에 예를 들면 하를 줬단 말이야. 같은 항목이죠? 그러면 무조건 미입이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어떤 미입이 많이 나오셔 있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수받기보다 이 표로 보면 우수받기보다 미입받기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걸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그래요.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사실 우수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좀 더 주려고 하지 미입을 가르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도 사실 미입을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죠? 경기도가 유독 그래요. 경기도는 뭔가 고집이 좀 있습니다. 고집. 그 고집이 뭔 고집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다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입으로 재면접을 보게 되면 결과는 보통 아닌 미음 둘 중에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우수를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1배수 밖에 있는 사람이 미입을 받았다? 1배수 밖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재면접을 봐봐야 우수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면접장에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봐봐야 뭐야. 내가 성적이 1배수 바뀐대. 다시 봐봐야 우수로 못 가는데. 나는 어차피 내가 보통의 평점을 다시 올라서더라도 어떻게 돼? 나는 다시 또 성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냥 웃기는 면접이라는 이야기야. 웃기는 면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봐야 돼. 왜 봐야 되죠? 혹시나 생길 수도 추가 합격. 그잖아요. 추가 합격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은 보통을 맞아놔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 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수로 재면을 본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미입은 안 가. 한마디로 보통하고 우수 두 가지 결과만 나와. 경우의 수만 나와. 그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 우수를 받았단 말이야. 어차피 재면접과도 걔들은 다시 보통을 맞더라도 성적을 합격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예 우수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우수는 재면접을 안 봐버려.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성적으로 합격하고 어차피 재면접 결과는 미입이 안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갈수록 그런 시군이 늘어나. 그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입이 재면접으로 보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90% 10명 중에 9명은 미입으로 재면접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단순히 가난 생각해 봐봐. 봐봐. 1배수 하는, 봐봐. 우리가 1.3배수야. 1.3배수란 말이야. 1.3배수. 그러면 1배수 안이 예를 들면 하고 1배수 받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면은 나온다고 생각해 봐. 미입이. 그러면 100대 30이잖아. 나는 숫자는 잘 못해. 이것만 하다가 대충 어떤 8대 2 정도가 되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시군은 우수는 재면접을 안 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9대 1까지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재면접을 본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최소한 8명, 많게는 9명은 미입으로 재면접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잖아. 이거 정확하잖아. 그래. 그런데 경기도 미입이 없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더 웃긴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웃긴 것이 뭔지 알아? 해년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해년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잖아요. 내가 쌤의 선생님이 반성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거 싫어하면 학생들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은 해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경기도 면접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면접 강사로서의 책임감을 내 말도 책임감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하지만 나는 내 수강생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한 명이 미흡.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잖아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9대 1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50% 이상. 50% 이상이 나머지는 50%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나머지는 구제가 되지만 보통으로 수렴에 가거나 그런단 말이죠. 우선 우수대로 가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50%가량이 최소한 45%죠. 고득점자 미입 탈락자라는 이야기야. 1배수 안에 미입으로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잖아. 왜? 작년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290명이 면탈했으니까. 570명 중에서 290명이 미입으로 면탈했으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이 최소한 5, 60명은 무조건 1배수 아니란 이야기야.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왔다. 이해돼야 안 돼? 벌써부터 미입에 공포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걸 알아라.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팩트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학년마다 대신 직렬마다 지역마다 달라요.
이것이 2021년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2021년도 기준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선발 인원 내에 만약에 있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생은, 지역이 어디에요, 우리 학생은? 평택 사회복지지인가요? 사회복지 몇 명 뽑나, 이번에? 선발인원이? 17명? 17명. 예. 인원이 적네요. 자, 우리 남학생은 혹시? 기술직도 인원이 적네요. 우리 학생은? 기술직이, 오늘 기술직이 너무너무 많네요. 우리 뒤에 여학생은? 일행지 어디 지역이에요? 구리 이번 몇 명 뽑았어요, 구리씨? 70명 정도? 선발인원이 좋습니다. 구리로 합시다, 구리. 구리가 70명이 일행직이래. 70명이 일행직이래. 구리씨가, 이거 구리야, 구리. 구리씨. 70명이 뽑네. 알잖아, 70명이 뽑네. 그러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조종점수가 없어졌죠. 그죠? 조종점수가 폐지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필기 첫 번째, 필기 선발 인원에 있어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경기도는 1.3배수를 뽑죠. 물론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달라요. 뭐 1.5배수가 넘을 수도 있고 동점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반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기타 등등 이런 점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점수가 폐지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점자들이 분포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어쨌든 간에 1.3배수가 될 수 있고 1.4배수가 될 수 있고 1.5 심지어는 1.5배수까지 될 수 있고 또 공역에 따라서 1.3이 약간 못 미치는 1.2xx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는 무조건 1.3배수는 무조건 지금까지 뽑아왔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직렬에 따라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보면 1.3배수가 더 넘는 사람 필기기가 인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건 동점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함께 필기 선발 인원의 변수가 있다는 걸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동점자의 변수죠. 동점자의 변수. 동점자의 변수. 사실, 물론, 이 70명을 기점으로 해서 1배수 아니면은, 보통 맞으면은 일단은 최종 합격이죠. 반대로, 1배수 밖에서는, 어떠죠? 1배수 밖에서는, 예를 들면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지만이 또 그리고 우수를 한 번 더 받아야지만이 최종 합격인 것이죠. 옛날에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어떤 시군에서는 우리는 내가 이거 어떤 시군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것도 경기도 시군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들 이것이 공무원 결과라는 시군 재량이에요. 도에서 방침을 지은 건 시군 재량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우수 같은 경우는 제면집 없이 우리를 합격시켰다 그런 어떤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장관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죠? 시군 재량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자, 70명이다. 이 말이에요. 70명이다. 그 말이에요. 70명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동점자가 어떻게 분포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혹시 1배수 컷 근처에서 동점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우리 학생? 지금 공단계 기준으로 대충 1배수 컷 근처에서? 70등에 이렇게 딱 물려있는 등수가 몇 명이나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합시다, 그냥. 70명이 좀 이렇게, 70명, 1배수가 선발 인원이잖아요. 여기다 물려있는 인원이 점수가 상위 쪽으로 물려일 수도 있겠고, 점수가 바깥쪽으로 물려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 이 70명이 어차피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10명이 물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62등부터 71등까지. 이것도 10명이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성적의 상위권에 1배수 컷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70등부터 79등까지 동점자가 이렇게 또 1배수 컷에서 걸리게 B. 그잖아. 이것도 동점자죠.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런데 이 인원수가 10명으로 기준을 잡았지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동점자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동점자 비율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왔다. 그래요, 안 그러겠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1배수 컷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1배수 컷인 거. 이런 것은 부담이 있겠죠. 전부 다 보통 평점을 줘가지고 다 합격을 시켜도 한 명 초과, 선발에는 한 명 초과한 거잖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9명을 초과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9명을 초과, 이것은 한 명을 초과했죠. 이것도 원래는 기준은 뭐냐면, 이런 어떤 1배수 어떤 선발인원의 어떤 이렇게 물려있으면 면접시 보통만 맞으면 다 최종 합격이에요.
이 사람들도 최고 합격, 당연히 미입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입은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도 최고 합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규정이에요. 다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규정. 그런데 올해 이제 국가직의 동점자가 많아요. 내일 모레 곧 있으면 국가직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산발인원을 조정했는지 저도 그것은 원래 국가직도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가직은 만약에 동점자들을 아니면 미입으로 조정할지 우수로 조정할지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교육경쟁지 같은 경우는 1.7배수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1배수에 맞물려 있다니까 다.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감축하려고 날리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을 더 선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규정을 지키면서도 뭔가 어떤 유연성 어떻게 나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규정은 이 사람도 합격, B경우도 합격, A경우도 합격이에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인원이 많을수록 동점자 분포도가 더 넓어져. 동점자 분포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동점 쭉 넓어져. 그러면 어떤 진열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서울시 뭐 1300명 뽑잖아요. 그 동점자가 거기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배수까지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죠? 나는 많을 것 같아.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 전부 다 합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한 직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직렬을 다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은 선발 인원 대비 예를 들면 또 많은 인원이 합격해서 그것이 진짜 그 변수, 그것이 하나의 변수.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 내가 다 알아봤는데요. 일부 지자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발 인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한마디로 뭐 말이에요? 규정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이 규정대로 지키는 날 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해석을 하자면. 하지만은 너무 선발 인원 대비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자체적인 재량, 그 지자체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외부, 내부 어떤 회의를 거쳐서 뭐 기타 같은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많을 경우. 예를 들면은 한 명 뽑는 지역에 동점자가 11명이 생겨버렸어. 다 동점이야. 다 보통이야. 11명 합격시켜야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소수 직렬 같은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것들이 막 소수 직렬에서 아마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다른 개인적으로 지방직이잖아요. 국가직은 아니에요. 국가직은 워낙 어떤 우수라든가 미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떤 지방직보다는 상시 높아요. 중요하죠. 아시잖아요. 다만 나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자기들도 사람입니다. 수험생들이 입장에서 나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동점자들이 몇 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전부 합격시켜서 좋겠다 그 말이야.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야. 내 원칙인 거잖아. 예? 자기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다 그 말이야. 그잖아. 왜 그것을 수험생들이 이런 어떤 동점에 걸렸을 때에 그러면 그대로 조정수도 폐지하지 말든지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잖아. 예. 폐지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수험생한테 지게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 질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인원이 얼마가 되든 전부 다 합격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걸 여러분들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잖아. 아무튼 예, 열배수 컷에 어쨌든 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규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를 좀 더 열심히 일배수 한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배수 이렇게 걸쳐있는 사람도 당연히 일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드려요. 컷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수업을 다 듣는 거 아니라고. 그 컷라인에서 우수를 받아야 될 1.3배수에서 그 0.3의 비율 중에서 과연 선생님 우수를 받겠다고 하면 도전해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혹시 동점자의 변수가 있다면 열심히 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정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수험생 입장에서 뭔가 지방직, 국가직과 달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모 지자체에서 통화하면서 그 말했어요. 이것을 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수험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역으로 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거죠. 이 제도의 변경으로 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인원 동점자가 몇 명이 나오든 간에 그들이 미흡만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인원을 최종 발령을 늦게 내주더라도 그들을 최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냐. 그것이 수험생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내 건의를 받아주겠습니까? 내 생각을 받았을 뿐이겠지. 그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내가 거기 인사처에서 뭔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편을 들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문제는 소수 선발 직렬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경우 있죠. 아까 전에 양주예를 들었죠. 보세요. 3등이 우수를 2명 뽑아. 3등이 1등이 보통을 맞았고 3등이 예를 들어 우수를 받았어. 그럼 당연히 우수가 3등은 무조건 합격이잖아.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합격이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발을 맞춰버려요. 그러면은 소수직렬에 그 마지막 2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직렬은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가. 그런 경우. 진짜로 소수직렬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알았으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3명 뽑는, 2명 뽑는데, 쉽게 2명 뽑는데 5명 합격했다. 1등 1명, 예. 그 다음에 2등이 4명이에요. 1등이 1명이고. 아니면 두 가지 경우는, 예. 5명 모두 1등이에요. 2등이자 1등이죠. 5명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5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기서 우수 2명만 받아버리면 나머지 3명은 골고루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반대로 또 이 중에서 3명이 미입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보통을 받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또 3명만 떨어지는 거예요. 경우 수는 많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다 보통을 받았다. 예. 그러면 규정상으로는 이 5명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1등이 미입을 받아버렸다. 나머지는 보통 받았다. 1등 떨어져요. 이 사람이 또 합격해버렸다. 4명 다 합격해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소수직렬을 뽑는 어떤 징계 자체는 다 이거 외에도 숱한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특히 같이 해보세요. 어이구, 어떤 2명 뽑는데 거기는 필리합격이 6명이더라. 아이고, 우리는 2명 뽑는데 필리합격이 3명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1등인데? 이래. 나 안 좋아. 2등하고 3등하고 우수를 받아버려. 자기는 보통 받아 떨어져. 내가 미입을 받아보면 나는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소수직렬이 많다니까요. 어떤 말인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직렬은 정말로 열심히 성적이 1등이거든. 내가 커트라인에 걸쳐서 합격을 해, 동쪽을 합격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 지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것이 바로 면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죠?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물론 이것이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연구소님하고 한 달 동안 조사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조사한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선생님이 원래 사실 2017년, 2018년 조사한 것도 있어요. 그걸 공개를 안 해요. 몇 번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죠. 그리고 작년도 2020년도도 조사하다가 말해버렸어요. 귀찮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들한테 제대로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다. 그렇죠? 대신 이것이 지역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다. 단 한 명의 미입이 발생이 되더라도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도 하나의 필기시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다. 우수도 결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를 내가 나눠줄 거예요. 이 표를 나눠줄 건데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 찍어서 이거 올릴 수 있나? 표가 있어요. 표라.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